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명리, 정신분석적 명리, 정명입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을 하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관련된 이론들을 제가 계속 순간순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 이론의 핵심 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고 넘어가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론을 계속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아주 쉽게 편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또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이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의식의 발견.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라고 하는 의학 박사죠.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최초의 과학자가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무의식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이 심리학의 태동이 되는 사건이죠.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현대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하나의 혁명과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무의식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의식의 발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입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이 의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플로이트는 빙산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빙산을 보시면 위에 드러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드러난 부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부분을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식,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 굉장히 작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의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바로 의식의 영역이죠. 그리고 무의식, 물 아래에 잠긴 거대한 부분,
자, 이런 무의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억눌린 감정.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거죠. 눌려져 있습니다. 예. 물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프레스, 누르고 있다. 감정이 누르고 있다.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눌려진 상태. 감정이 눌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초적 욕구, 리비도라고 하죠. 원초적 욕구, 성적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욕구.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저 여자와 하룻밤 자고 싶다. 너무 섹시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드러내기에는 이 사회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의식의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억압합니다. 억압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욕구가 억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상처, 오래된 상처, 오래된 트라우마, 아픈 기억들을 의식으로 꺼내놓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안에 억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압해 놓고 있는 거죠.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부정적인 이런 기억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충동, 여러 가지 충동들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렇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무의식으로 억압을 해놓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을 알 수가 있냐? 없다는 거죠. 알 수 있으면 뭐예요? 의식이죠, 의식. 그런데 알 수 없는 상태로, 무의식의 상태로 우리는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의식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알 수 없다면서요. 그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의식이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꿈.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의식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 그 속에서는 무의식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자면 무의식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 심볼릭 랭귀지, 심볼릭 이마고, 그렇죠? 무의식이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플로이드는 꿈을 해석해야 한다. 왜 해석해요? 언어가 아니라 심볼릭 이마고로 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마고를 해석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수, 무의식적인 욕망이 일상에서 드러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를 실수를 해요. 왜 내가 실수를 할까?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수하는 이유는 무의식에서 근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담,
억압된 생각이기 때문에 무의식 차원으로 가 있죠. 이 무의식적인 차원에 있던 것이 농담, 유머로서 위장해서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로이드 시대 때 이런 심리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인상적으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원인의 문제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아프고 신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의식을 알게 되고 그게 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신체적인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이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정신분석적 상담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세 가지 인물, 마음속에 마음이 세 가지로 나타나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아부터 볼까요? 자아가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알기 쉬운 용어이기 때문에 자아, 에고, 현실과 타협하는 중재자.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드의 충동을 조절하고, 이드, 무의식이죠. 무의식의 충동, 여러 가지 충동들이 있겠죠. 먹고 싶거나, 섹스하고 싶거나, 놀고 싶거나, 여러 가지 많은 충동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이러면 안 돼. 좀 참아. 이렇게 컨트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행동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운데에서 현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어디와 어디? 위에는 초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슈퍼에고죠. 슈퍼에고, 초자입니다. 이거는 제 위에서 뭔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법률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주는 것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양육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그런 것들이 내면화돼서 마음속에서 형성이 된 그런 목소리들이 바로 초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자아가 있고 그 위에는 초자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드가 있죠. 이드, 본능, 그 다음 욕망의 뿌리가 바로 이드가 됩니다. 쾌락을 원하고 충동적이고 지금 당장 하고 싶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꼴리는 대로 살고 싶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이게 이드의 이드가 원하는 거죠. 이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본능, 욕망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정신의 요소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자가 너무 강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자가 너무너무 강하다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항상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얼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너무 또 이드가 너무 강하게 되면 삶이 정신없이 살아가겠죠. 욕구를 위해서만 사는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은 슈퍼 에코가 굉장히 약해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득에 의해서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개방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드가 굉장히 자유롭게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그다음에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거에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 이거를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또 원하는 것은 이제 섹스겠죠. 성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도 굉장히 지금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흔히들 욕구만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뭐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과거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드가 폭발하는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잘 균형적으로 균형이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이 사회도 건강해지고 한 개인도 건강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적 갈등을 충돌과 타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중재하는 역할. 중재는 누가 하죠? 에고. 내가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음의 갈등, 이 심리적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갈등들은 불안과 고통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나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마음의 보호막. 영어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어 기제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패로 여러 군데의 방패로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방어를 할까? 내가 상처받기 싫어. 내가 힘들기 싫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피하는 거죠. 무시하고 도피하고 안 보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방어 기제에 관련된 네 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억압,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무의식에 눌러놓는 거죠.
내가 보기 싫으니까 눌러놓습니다. 그 다음에 투사, 내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쁜 여자와 행복한 섹스를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지만 무의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와 불륜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리고 유수화가 돼서 그러면 굉장히 좀 나쁜 놈이다 하고 막 욕을 합니다. 사실은 그 감정이 그 사람과 나의 욕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처럼 그 마음을 투사를 하는 겁니다. 막 혼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방어 기제로서 투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합리화, 진짜 이유를 감추고 그럴듯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동 형성,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감추고 싶은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슬픈데 반대로 기쁜 척이에요. 이게 바로 반동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론입니다. 정신분석과 명리학이 만나는 거죠. 통합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학문이 결합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넓고 깊은 통찰을 할 수가 있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자신의 에너지를 알 수가 있고, 에너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내 삶이 어떤 에너지가 어떤 시기에 더 강하게 들어오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심리 구조의 설계도로서 명리학을 바라보자. 지금까지 이런 이론을 세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깊게 연구함으로써 명리학과 정신분석 서로 융합되어지면서 서로에게 더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신분석, 마음의 도구,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깊이 있게 무의식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이유가 무의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의식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에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진짜 나다워지는 아름다운 그런 행복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과 정신분석이 하나가 되어서 나를 나답게, 나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과 심리 구조를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겁니다. 이드를 명리학의 10성과 가장 비슷한 거 식신입니다. 식신과 이드가 가장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충동과 표현 욕구, 먹고 놀고 마치고 또 배설하고 그 다음에 성과 관련도 돼 있죠. 예, 배설하는 욕구. 예. 그 다음 초자와 정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확히 잘 따르는 그런 삶, 사회 규범과 통제. 예, 정관이 있는 분들은 통제받는 삶을 오히려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자아, 에고죠. 비견이 자아와 같습니다. 비견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더 뚜렷해지고, 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성격이 강해지죠. 그래서 현실 속 자아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탐구의 여정,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여정이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는 단계. 명리학에서는 사주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에너지가 가장 많고 어떤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느끼는지를 아는 거죠. 예,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반복되는 문제의 근원 찾기. 연애를 한다거나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뭐 친구 관계 속에서나 가정생활이나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일반적인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쳐지지 않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 분리된 자화 부분들을 조화롭게 만들기. 우리 명리학에서는 8개의 사주 팔자라고 그러죠. 8개의 에너지가 예, 나에게 하나로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사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에너지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쓰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8개나 있어요. 그 가운데에 나에게 필요한 그런 특성들을 살려서 살아간다면 정말 재미있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 더 깊은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삶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정신분석적 명리학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기 탐구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명리학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탐구,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 정신분석은 단지 이론이 아닌 나를 향한 탐구입니다. 예, 이렇게 거울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듯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명리학과 정신분석적 이론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찾고 예 그럼으로써 정말 나를 알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를 찾자. 아름다운 내 삶을 찾자.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반복 패턴을 이야기. 예,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자. 그 다음에 자기 이해의 길을 가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에너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더 행복한 삶을 찾아가자. 라는 것이 제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명리학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에너지에 대해서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에너지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융합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